반갑습니다. 수학교육과 박사과정 김정현이고요. 오늘 촬영을 좀 진행해 보겠습니다. 11월 2일이고요. 오전 8시 7분을 지나고 있습니다. 그 전에 제가 생일이었죠. 10월 31일이 이제 제 29번째 생일이었는데 정말 진심으로 축하해 주신 모든 분들 정말 감사드립니다. 어, 제가 이전에도 고민이 정말 많았었고, 특히 인간관계나 이런 대인관계는 정말 깊은 고민을 가지고 있었던, 어, 그런 일들이 많았는데요. 특히 올해 같은 경우는 이제 20대 마지막이기도 해서 제가 어떻게 이제 해야 될까를 고민을 하던 찰나에 정말 제가 생각지도 못했던, 그리고 정말 이분께는 또 생일을 같이 지내고 싶다라는 분도 31일 날 함께 해서 정말 뜻깊었던 생일날이 아니었나 생각을 하고요. 특히 박사 과정을 지내면서 보낸 첫 번째 생일이기도 해서 정말 많은 분들께서 축하를 또 해주셔가지고 정말 깊은 감사를 이 자리를 빌어서 드립니다. 어, 앞으로도 계속해서 컨텐츠 만들어 나갈 거고요. 지금 이 영상은 11월 15일 날 업로드가 진행될 예정이라서 미리 좀 촬영을 하고 있는 거고, 오늘만 연속 촬영을 한 두 편 정도 할 겁니다. 그렇게 진행을 할 거라 참고를 해주셨으면 좋겠네요. 근데 위에 막뭐 하루살이들이 날아가는 건지 벌레들이 좀 돌아다니고 있는데 모르겠습니다. 후광이 좀 많이 비출지 모르겠어요. 위에 좀 그럴 수 있는데 이렇게 해야 제 얼굴이 좀 보일까요? 그렇지만 저는 이게 나은 것 같습니다. 네. 여튼 오늘 배우게 될 내용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죠. 사실 제 촬영이고요. 이거를 이전에 촬영을 했다가 다시 촬영해야겠더라고요. 강의 퀄리티가 조금 낮아져가지고 오늘 부채꼴의 성질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 아마 화면이 재생되고 있을 텐데요.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여러분이 알고 있는 이 부채꼴, 네, 지난 시간에 다뤄봤던 내용 잘 기억하실 거라고 봅니다. 특히 이 부채꼴의 경우에는 우리가 정확하게 알아야 하는 것 중에 하나가, 부채꼴을 이야기하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했죠? 네, 원이 필요했죠. 이 원이 필요하면 또 뭐가 필요하냐? 네, 그렇죠. 원의 중심이 필요합니다. 네, 이 원의 중심을 가지고 원 위에 있는 이 부분까지 있는 것을 우리는 뭐라고 했냐면, 그렇죠, 반지름이라고 했죠. 다시, 이렇게 되어 있는 부분을 반지름이라고 했고요. 이거 더 연장을 했을 때, 뭐 예를 들면은 뭐 이런 게 되겠죠. 직선을 한번 더 그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러면 이 상태를 우리는 이제 뭐라고 불렀냐면, 네, 지름이라고 불렀죠. 그래서 이것을 구하는 공식이 어떻게 됐었냐면, 뭐 공식이라고 생각할 건 없습니다만, 반지름 두 개라고 보시면 지름이다 라고 하는 것을 살펴볼 수가 있겠죠. 그리고 반지름 두 개를 통해서 이 부분, 이제 여기서 색칠을 그어 볼 텐데, 이 부분, 이걸 우리는 뭐라고 부르냐면 부채꼴이라고 했죠. 그리고 나서 제가 한 가지 더 이야기를 했던 게 뭐였냐, 호와 현을 이뤄 가지고 하는 거는, 네, 활골이었죠. 그렇지만 제가 아마 언급했을 때 활골은 시험 문제에서 그렇게 많이 봤던 건 아니다라고 제가 설명을 했던 것 같은데, 주관적인 입장에서 이야기를 한 거라, 이 부분은 학교에서 실제 혹시나 중학교 1학년 학생들이 본다면 활골 용어는 알아야 합니다. 용어는 수학적인 내용이기 때문에 알아야 하는데, 학교 선생님께서 활골을 강조하셨거나 아니면 뭐 다른 부채꼴과 관련해서 또 다른 설명이 있었다면 그 부분을 조금 더 잘 받아들이시는 게 좋은 공부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래서 이제 부채꼴이라는 이야기까지 던져봤고, 이제는 우리가 무엇을 알아봐야 되냐? 네, 성질입니다. 성질. 우리가 성질이라고 한다면요, 예, 정의 있고요, 정리 있습니다. 이 정의, 정리는요, 수학에서 굉장히 중요한 요소로 작용하는데, 지금 제가 부채꼴이라고 이야기했던 거 아까 설명을 했지만, 원의 중심으로부터 나가져 있는 반지름과 호로 둘러싸여 있는 도형을 우리는 부채꼴이라고 합니다. 정말 우리가 부채 모양에 나타났다라고 하기도 하죠. 그런데 이제 이게 정의가 되고, 정리는 뭐냐면 성질과 똑같습니다. 그래서 수학에서는 가장 이제 중요하게 된 내용을 좀 설명을 해볼게요. definition이라고 하는 정의가 있고요. theorem이라고 하는 정리가 있습니다. 이 두 가지는 반드시 알고 넘어가는 게 좋을 겁니다. 수학할 때도 이 둘은 연관성이 굉장히 깊기 때문에 여러분이 구분하실 때 정확하게 파악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할 거다라고 하는 것을 알려드립니다. 자, 그러면 이제 이런 경우를 한번 생각해보자라고 하는 거죠. 자, 원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원의 중심이 있을 거예요. 원의 중심은 제가 지금은 뭐 정확하게 재진 않았지만 원의 중심이라고 봐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 저는 이제 이렇게 호를 한번 그릴 거예요. 호가 아니죠. 반지름을 그리는 거죠. 정확하게는 이렇게 반지름을 그렸고요. 이와 대응되게 한 번 더 다른 걸 그리겠습니다. 저는 지금 이렇게 잰 거에 대해서 무엇을 안 했죠? 네, 각을 안 쟀습니다. 각을 안 쟀는데 여기서 이제 성질이 하나 나타나요. 무슨 성질이냐? 우리는 이렇게 각을 잴 겁니다. 부채꼴에 각을 잴 거예요. 그럼 여기 말고도 여기도 있겠죠. 다시 여기도 있을 거예요. 이렇게 각이 두 군데 나타날 건데 이 둘에 대해서 우리는 무엇을 알아야 하냐라고 하는 건데요. 예를 들게요. 여기를 제가 90도라고 해보겠습니다. 30도라고 해볼게요. 그렇게 보이실지 모르겠지만 그렇게 나타났다라고 가정하겠습니다. 가정을 했기 때문에 저는 이 각은 앞으로 90도, 30도라고 본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럼 이 상태에서 우리는 이제 이 길이를 보고 싶은 거예요. 어떻게 볼 수 있을까요? 음, 그러면 이렇게 보는 겁니다. 정확하게 이야기를 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이 도형, 이런 도형과 그리고 죄송합니다. 약간의 눈뽕이 심했을 텐데 뭐 이제 이런 도형이 있겠죠? 뭐 이런 도형이 있을 거예요. 그러면 이 상태에서 우리는 무엇을 보고 싶은 거냐? 호의 길이, 이 호의 길이는 몇 배가 되겠느냐? 그럼 배라고 한다면 정확하게 비례하느냐를 보는 거예요. 여러분 중학교 1학년 때 무엇을 배우셨냐면 정비례와 반비례라는 단원을 배웠을 겁니다. 정비례는 x 값이 2배, 3배, 4배 늘어날 때마다 y 값도 2배, 3배, 4배 늘어나고, 반비례는 x 값이 2배, 3배, 4배 늘어날 때마다 y 값은 2분의 1배, 3분의 1배, 4분의 1배 증가하는 그런 형태를 띠는 것이 정비례, 반비례였죠. 그럼 이 상태에서 보면 이 길이 지금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나타난 이 부분의 길이를 쟀을 때 여기랑 여기로 이어지는 이 호, 다시 이렇게 호가 있겠죠? 네, 여기 길이, 이 부분이 궁금하다는 겁니다. 설명해 봐야겠죠? 근데 설명하는 거는 굉장히 간단합니다. 왜냐면 여러분들 호가 이제 30도로 이루어진 부채꼴이 있습니다. 그거를 3개 정확하게 갖다 놨다라고 생각해 보십시오. 3개. 그렇다면 이 3개가 정확하게 어떻게 되냐면 합동을 이룰 겁니다. 네, 합동을 이룬다라고 하는 것은 이
위 길이가 만약에 5cm였다면 위 길이는 5cm가 3개 들어가 있는 15cm가 될 거예요. 다시 5cm가 몇 개 있다고요? 3개 있다고요. 이 3개는 어디서 등장했게 그러면? 어디서 등장했어요? 예. 30도가 몇 개? 예, 3개 있는 90도. 이 부분에서 3개 나타났다라고 보는 거죠. 우리는 이렇게 쉽게 파악할 수가 있어요. 아, 결국에 우리가 여기서 알 수 있는 성질 하나는 각이 있으면 각이 몇 배에 늘어나냐에 따라서 지금과 같은 이 호의 길이도 비례하는구나를 알려주는 대목이 되겠죠. 그래서 우리는 이제 초등학교 때 배우셨을 비례식을 세우면 30도와 90도를 나타냈을 때 5cm와 얼마인지 몰라요? 네, 미지수 x를 놓는 거죠. 이렇게 해서 여러분이 구하시면 됩니다. 근데 여기서 여러분들 바로 계산하기 싫죠? 약분하십시오. 약분하면 1대 3 나옵니다. 그렇죠? 그리고 나서 우리는 무엇을 하냐면 안쪽 길이 곱한 것이 바깥쪽 곱한 거와 같다라고 해가지고 x는 15cm가 나온다는 것을 볼 수 있는 거죠. 결국 우린 뭐 한 거예요? 네, 1차 방정식 푼 거예요. 아니면 이렇게도 바라볼 수도 있을 것 같기는 한데 이렇게 바라보면 같긴 하겠네요. 혹시나 30도랑 5cm를 여기에 놓는 경우도 또 있어요. 근데 이렇게는 잘 안 놓죠. 이렇게 안 놓는 이유는 나중에 계산할 때 혼란스러울 수가 있기 때문에 다음과 같이 이렇게 놨을 경우에는 물론 답은 지금 현재 똑같습니다만 헷갈릴 수 있으므로 위의 것을 선택하는 것이 좀 좋을 이야기일 거다라고 하는 것을 좀 알려주고 싶었습니다. 자, 이렇게 지금 제가 무엇을 했냐면 부채꼴 성질 중에서 지금 호의 길이를 이야기했죠. 중심각과 호의 길이를 얘기했는데 다음 시간에 제가 내용을 한 번 더 옆에다가 설명을 해보려고 해요. 그래서 7번째로 넘어가서 부채꼴의 성질은 지금 현재 호의 길이, 중심각의 크기를 이야기했지만 그럼 넓이는 어떻게 되겠느냐를 이야기하겠습니다. 넓이, 그 부분도 좀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 돼서 설명을 한번 이어나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 여기까지 촬영을 해보도록 하고요.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모든 분들 감사드리고요. 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